안녕하세요. 노원 50% 센터 선생님들 여러분,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시테라피 강사 정진홍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도 시를 쓸 수 있답니다. 한 줄 시 쓰기입니다. 시는 어렵고 힘들고 특수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자신이 초라해져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는 자기의 삶을 느낌과 생각으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에 대한 여러 생각을 살펴보고 한 줄 시도 읽어보며 한 줄 시의 울림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시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신감은 제가 마술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시에 대한 열린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2009년도에 한맹문학으로 등단하였고 2018년도에는 디지털 시집 슬픔의 틈을 출간하였습니다. 현재는 마포와 노원 평생학습관에서 시 테라피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 강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시를 쓸 수 있다. 한 줄 시 쓰기 강사 정진영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도 시를 쓸 수 있다. 한 줄 시 쓰기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나도 시를 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줄도 울림이 되는 시가 될 수 있다. 시는 나의 느낌과 생각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중에 시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언어로 쓰는 말하는 글입니다. 두 번째, 시는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시적 문법으로 표현해 쓰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시는 이미지와 비유의 산물이다. 많이 했던 거죠. 네 번째, 시는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것이다. 어떤 것이죠? 시는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는 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답, 거트루드 스타인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자, 많이 공감이 되는 질문이죠. 네, 우리의 인생은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부터는 해답이 절대 나오지 않죠. 삶을 노래하는 시에서도 시의 답이 있을까요? 그럼 시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란 무엇일까? 아까 서두의 시에서 있듯이 삶이 답이 없기에 시도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시란 무엇일까요? 시인이 노래하기에 시인의 삶을 가지기에 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는 삶, 바로 인생입니다. 거기에는 희노애락의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가 아닐까 합니다. 시는 느낌과 생각 그리고 시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 시라 생각합니다. 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짧은 정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한자로 이렇게 보면 말씀원문과 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손수변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자에는 가지고 쓰는 행위를 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쓰는 행위, 그리고 시는 어떤 정의를 언어의 건축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짓는 건축물, 그리고 언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자, 한 줄을 쓰기에 100줄을 읽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를 읽어야지만 한 줄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시모디데스는 시는 말하는 그림이며 그림은 말 없는 시이다. 이렇게 아주 놀랍고 아주 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정의를 했습니다. 시는 문자로 있지만 그림이 들어있고 그림은 그 속에 말 없는 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은 느낌과 생각이 그 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느낌이란 것은 우리의 희노애락 그런 것들이 있고 생각은 그 시를 쓰는 사람의 이제 사상이나 철학이 배어 있습니다. 그럼 느낌과 생각만으로는 시가 될 수 없지만 여기서 시를 가능케 하는 시적 요소들이 들어갈 때 이제 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적인 요소는 시의 그 오감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비유에 해당되는 뭐 은유니 또 의인이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란 그런 것이 느낌과 생각으로 파고들 때 이제 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는 성향산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표현된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는 절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시는 슬픔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 내포된 어떤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절망과 그 어떤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언어로서 그리고 생각으로서 잘 순화된 표현된 불행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 표현된 불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은 시는 이미지와 많은 연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비유랑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시의 문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시는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울 텐데 시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적 이미지로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이렇게 보죠. 시의 대부분은 시각적 이미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거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소리 나는 것들을 소리 나는 것들을 시각으로 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각은 우리가 그 고향의 냄새 있잖아요. 고향의 냄새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건 후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각은 짭조름한 어떤 인생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각에 비유해 가지고 삶을 이렇게 비유가 있습니다. 촉각적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물을 부딪혔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또 저희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어떠한 뭐 상처나 어떠한 기쁨이 이렇게 요동칠 때 그런 어떤 마음에 부딪힐 때 그런 이미지를 이제 촉각적 이미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아까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는 변의수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비유라는 끈으로 조각난 세계를 하나로 잇는 자이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 세계는 완전하지 않고 이 세계는 모나 있고 이 세계는 어떤 해체되어 있는 느낌인데 시인은 이 비유라는 끈으로 이 조각난 세계를 잇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럼 시 속에 내포된 그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담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는 시에 박남주 시인이 쓴 것입니다. 자,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네. 초저녁 붕꽃 향내가 문을 열고 밀려오네.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네. 문 밖은 정막강산. 가만히 불러보는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있다니. 박남준 시인의 정막, 창비의 2005년도에 수록된 시입니다.
짧은 6줄의 시이지만 이 시에는 오감의 이미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네. 자, 어떤 의미죠? 시각적 이미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꽃 향내가 문을 열고 밀려오네. 자, 후각적이죠.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네. 뭔가 불러보는 청각적 이미지. 문 밖은 적막강산. 가만히 불러보는 이름만으로도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아플 수가 있다니. 마음의 가슴이 아프다. 촉각적 이미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이미지가 6줄에 써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가 보다 더 그 정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시는 무엇을 표현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오직 인간만이 표현하고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개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시는 오직 인간만이 생각하고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시창작 이론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어떻게 하면 이 시를 쓸 수 있고 정말 그 동인을 받아가 쓸 수 있을까? 이것을 해법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나 잘 쓸 수 있는 해법은 없습니다. 그건 꾸준히 지금도 꾸준히 쓰고 있고, 대가의 시인들도 그 방법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는 꾸준히 성실히, 그리고 이 시를 삶을 통해 가지고 구현되는 모든 것들을 같이 갈 때만 시를 잘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시를 계속 이렇게 배우고 뭔가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제 그 배우는 마음 속에는 우리가 시를 사랑하고 시를 찾고 시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는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재능이 예전에 없어가지고 난 재능이 너무 없어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에 대한 어떤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재능이 있고, 그것을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성실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래도 조금은 좀 쓸 수 있는 시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시글을 뭐 천재가 되어가지고 막 시글 받아 적어가지고 그런 어떤 주술적으로 잘 쓰는 시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이 시를 잘 쓰는 것은 정말 그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계속해서 삶을 통해 가지고 시제 완탄회를 세워놓고 하나하나를 시를 쓰게 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으면 아마 시를 지금보다는 좀 더 사랑하고 정말 기쁨으로 쓰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시는 두 번째 무엇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간의 느낌과 생각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것인데, 그냥 적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요소, 은연히 이미지가 가미됐을 때 그것을 시라고 합니다.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느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희노애락이 시에는 반드시 정서적인 표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인간은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감정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동물이 있기 때문에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시는 무엇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지만 개개인의 마음은 다르고, 마음에 비추이는 어떤 형태들은 다르고, 마음에 비추이는 어떤 비밀은 다르지만, 그 마음 안에는 경험의 총체가 그 속에 녹아있는 통합된 의식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개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시적인 양식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이제 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한 시는 무엇을 표현하나 이것은 이영기 시인의 시창작 강의에서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럼 시에 대한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한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으시라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내 평생에 애송하는 시 한 편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시를 많이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내 평생에 어떤 시 한 편을 이제 그 암송도 잘 못하지만 그 시 한 편을 갖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에서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외우는 걸 잘 못하는데 천양의 시인의 오래된 나무라는 그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소나무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금의 삶과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서 그 아버지의 그 당당하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소나무에 비유해 가지고 한 시입니다. 그 시를 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시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천양의 시인의 오래된 나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를 쓰는 사람으로 입장으로 내 평생에 가슴으로 쓴 시가 한 편이 있는가? 이것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디지털 시집에 실린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한 시가 있거든요. 그 시를 되게 긴 시인데 다른 데도 다른 잡지에도 실리기도 했는데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감정과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어떤 움직임, 상처, 마음의 반응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과정들을 자세하게 쓴 편이라 저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나의 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할 어떤 그 좋은 방법으로서의 시 쓰기가 되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정말 잘 표현된 불행으로 시적인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이제 나의 과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있는 일들을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 가지고 현재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늘 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메모장이랄까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이거를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해 나가는 작업을 한다면 이 작은 것들이 모여 가지고 그 작은 것들이 우리가 형연하지 못한 어떤 창작의 기쁨, 삶의 기쁨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한 줄 시 쓰기가 이제 그 주제인데 한 줄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나오는데 이건 참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줄로 쓰는 것보다 한 줄 시 안에 시의 속성과 이미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야 되고 어떤 의미와 울림을 담아내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시를 처음에 쓰는 사람으로서는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줄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물결에도 배 그림자 지워지지 않는다. 한민복 시인의 제 그리움이라는 시인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시고 그 시의 의미가 한 줄이지만 엄청나게 잘 담겨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고 계시면 이 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잔잔한 물결이 있는 저녁 석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그림자가 있는 저녁 무렵에 이 천만 물살이 있더라도 이 배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한테도 있는 이 배그림자,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표현하시면 이제 시를 쓰신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제부터 오늘은 또 한 줄 시를 읽고 한 줄 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줄 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아까 그 그리움의 시인데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당신 생각을 온라인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당신 생각을 끊이지 않고 있겠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다음은 너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쓸고 있다. 낙엽이란 시죠. 유치한 저희가 좀 아는 시인이죠. 너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쓸고 있다. 추억을 이렇게 쓸고 있다는 낙엽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추억을 이렇게 행하는 행위를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자, 천적이라는 한 줄시거든요. 조평화 시인, 참 휴머니즘과 어떤 인간 존중의 시를 많이 쓰신 분이죠.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저희가 외부에 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내가 적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잘 돌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얼마나 이제 잘 가꾸느냐에 따라 나는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줄 시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나오는데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진호 저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를 저도 한 줄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두운 터널을 달리다 빨간 신호등에 어느 순간 멈추는 것.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터널을 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신호등이 이제 간간이 있는데 그 빨간 신호등이 순간 멈추면 이제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 끝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줄 시를 어떻게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써가지고 인생은 뭐뭐뭐뭐뭐 다 제가 쓴 것처럼 쓰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신호등에 비유한다든지 어떤 일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인생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등등도 있고, 뭐 인생은 그런 어떤 의미나 정의들을 선생님 나름대로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한번 지금 방금 써 보셔도 됩니다. 네. 자, 한 줄 시를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뭐뭐는 뭐뭐다.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제 시적인 표현에서 은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다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뭐뭐는 뭐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을 하면 늙겠습니까? 지금 미음을 앞세우다 보니까 빨리 늙는 것 같죠. 자, 다음은 그대여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해라. 이건 은유는 아닌데 이제 제목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은유적인 구체적인 형태로 띈 거죠. 별빛을 보고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이 아파한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요.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보죠. 우리 이해수 소설가죠. 이분은 시인은 아닌데 이분의 이제 눈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걸 보면 지상에서 가장 투명한 시, 눈물을 이렇게 가장 투명한 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멋진 표현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참 이거는 되게 짧은데도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한 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주를 떠도는 영혼을 결국에 머물게 하는 집. 모든 우주를 떠도는 영혼을 결국에 머물게 하는 집 어딜까요? 자, 저는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동네는 그 은행나무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다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나무를 보고 어느 날 한번 문득 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원히 우주를 떠도 영원히 머물게 하는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하면서 쓴 것입니다. 자, 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제가 저에게는 시가 무엇일까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를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리고 매일 쓴 적도 있고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이제 두 편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성실성과 그런 건데 시가 뭐 그게 좋다고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몇천 편이 되는 그 시를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시는 나를 들여다보는 의식행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식이란 어떤 제사를 드리듯이 나를 경건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행위가 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이제 수줍은 나와 당당한 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슬픈 나와 기쁜 나 그리고 절망하는 나와 희망을 갖는 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를 통해 가지고 시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쓴 시가 드러난 시가 결국은 나를 닮아가는 거리두기를 하는 나를 닮아가는 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완성된 시들을 볼 때 나를 닮아가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리고 식구와 같은 내 자아와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을 그 시를 통해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를 쓰는데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기가 힘들다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시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창작을 한다는 건 항상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런 사유의 즐거움 어느 시의 종자를 잡아가지고 이게 사유를 하면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을 즐거움으로 제가 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자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표현해가지고 그것이 잘 다듬어지고 내 생각이 많이 닮아갈 때 거기서 이제 희열을 느끼고 창작의 기쁨을 느끼지 않나 합니다. 제가 이제 시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의 시의 종자를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깊이 저장된 과거에 어떤 깊이 저장된 추억처럼 아니면 슬픔처럼 저장된 그런 기억의 층위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나의 언어로 이렇게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쓴 시. 참 이게 이 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시를 이제 과거를 회상하며 올려지는 시들은 좀 괴롭습니다. 이게 자기 상처를 만지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을 현재의 나가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들도 과거에 일어난 것들 중에 나의 삶을 지배하고 성강처럼 지나간 그러한 사건들을 한번 선생님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서 한번 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잘 표현된 그런 황영산 평론가 말은 잘 표현된 불행을 거기서 이제 맛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도 시를 쓸 수 있답니다. 무슨 구호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시를 잘 쓰고 못 쓰고 평가의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언어를 가지고 내 내부 깊숙이 숨어 있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렵고 정말 힘들고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줄부터 오늘 제가 우리가 배운 그 한 줄 시부터 서서히 써 내려가면 어느 순간 나를 정말로 많이 닮은 나를 정말 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줄 시를, 짧은 시를 살펴보며 나도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요. 그 시는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시는 나의 인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언어로 시의 문법인 이미지와 비유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